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44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05번 테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자, 봅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인데, 이제 지금부터는 좀 고득점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먼저 사치성 재산의 범위,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를 아셔야 되는데, 자,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입니다. 사치성 재산 5가지는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럴 때 별장을 보니까 일정한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일정한 그 법령이 정하는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합니다. 별장이라는 것은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요.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업소,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충 짐작만 하면 되고요.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은 주의하셔야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지 간이 골프장이나 퍼블릭,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또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쳐서 신설 증설할 때는 중과세 하는데, 골프장은 자 중과세 하는데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프장은 다른 곳과 달리요, 다른 애들하고 달리 골프장은 단위가 수천억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골프장이요, 회사 어려울 때 구조조정, 매각 같은 거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매매, 자, 증여 등 승계시등 중과세하지 않고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 칠 때만 중과세합니다.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산을 아작 내고 농약 범벅 쳐서 신설 증설할 때는 중과세하는데 승계시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이판사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급 선박 봅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고요. C값 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요. 고급주택은 거의 각주 표시 나와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다른 세목에서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하면 틀려요. 다른 세목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취득할 때만 취득세만 중과세입니다. 고급주택. 고급주택의 요건을 한번 배워보는데요. 뭐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고급주택 요건이 딱 한 번 옛날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고급주택 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보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적용돼서 중과세 되게 한 요건이다. 다만 아래 단독주택 요건인 기형린 디귿에 따른 주택, 자, 아래 디귿의 B와 C 제외하고 공동주택은 취득 당시 요거 좀 한번 밑줄이요. 자, 가액 기준이 나오는데 고급주택의 가액 기준은 이게 단독이든 공동이든 C값 순액 얼마요?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요 정도는 가격 기준은 좀 알아야 됩니다. C값 순액 얼마요? 6억 초과하는 주택이다. 45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요건과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요건이 나오는데요.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요건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3, 3일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 당시 이 주택의 시가순액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한 가격이잖아요. 그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2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초과하면서 엔드 역시 주택의 취득당 시가순액 얼마? 6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D급번입니다. A번 보니까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설치만 돼 있다고 고급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설치가 돼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상 시가순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됩니다. 근데요, B번, C번이요. 에스컬레이터하고 67제곱미터, 한 20평 이상 되는 수영장은요,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주택이 돼요. 면적이나 가액 기준 관계없이요. 자,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 그러면 단독주택인데 여러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 살고 계신 분, 아니 그냥 무조건 고급주택이지 그런 거 따져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20평 이상 되는 단독주택,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그냥 볼 거 없잖아요. 고급주택이지. 그 저놈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면적이나 가액 기준 상관없이 고급주택이 됩니다. 특히 여름을 맞이해서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한테 꼭 좀 한번 알려주세요. 예? 내가 고기하고 뭐 이런 거 좀 제대로 사갖고 갈 테니까 한 번만 초대해 주세요. 아, 그래서 가서 수영 좀 한번 해보게. 자, 여러분. 자, 그래서 고기 바베큐 하다가 저 수영 한번 하고 좋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 살고 계신 분이 특히 해외 나가실 일 있다, 집이 비어 있다, 꼭 좀 연락 좀 주세요. 자, 진짜. 그래서 연락 달라고 내가 그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연락을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 진짜.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면적 가액 기준 관계없다는 거 참 편하게 한번 봅니다. 그래서 거기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요. 위 B와 동그라미 B와 C의 단독주택 요건,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에 대한 요건은 위 시설 중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고급택이 되는 것이지 면적이나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상의 시가총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고급택이 된다. 그럼 틀리다는 얘기죠. 편하게 한 번씩 봅니다. 자, 깊은 내용들이라. 근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만 돼 있다고 고급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요양을 위해서 저기 시골 같은데 땅값 싼 곳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땅값이나 집값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급택이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다고 무조건 고급택이 된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6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그냥 면적 가액 기준 관계없이 고급택이 된다. 한번 보시고요. 공동주택 동그라미 2번 기준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요, 연면적 공유면적 제하고 245제곱미터 초과하면 고급택이 되는데, 면적을 보니까 숫자를 잘 보세요. 자,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 광고하는데 왜 분양 광고합니까? 이 숫자를 잘 보세요. 245라고 분양 광고하잖아요. 2455제곱미터지. 그죠? 공동주택은 2455제곱미터입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그냥 그렇구나 한번 245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무조건은 아니고 시가총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됩니다. 근데 거기 각주 표시 보니까 1번에 각 층별로 1계층이 2455제곱미터 이하인 복층형의 경우에는 합계 면적 기준으로 274 초과하면 고급택이고, 그 다음에 물론 가액 기준과 결합합니다. 면적 기준이 1계층의 면적이 245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복층형의 경우는 각층 합계 면적이 274제곱미터 이하더라도 고급택이 됩니다. 이거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편하게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한 번만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보세요. 복층형 공동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입니다. 복층형인데요, 하층 면적이 150제곱미터고요, 상층 면적이 15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각층 복층형은 합친 면적이 얼마예요? 274 초과면, 이거 300이니까 274 초과했으니까 고급택이 됩니다. 복층형은 각층 면적 합쳐서 274입니다. 자, 근데 초과하면 고급택인데, 만약에 보세요. 하층 면적은 만약에 250입니다. 상층 면적이 20이에요. 그럼 합쳐서 274가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도 1계층의 면적이 2455를 초과하면 얘는 뭐가 된다? 고급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고급택이 돼요. 자, 이런 겁니다. 합쳐서 274 또는 합쳐서 274가 안 되더라도 1계층의 면적이 2455 초과하면 고급택이 된다. 이런 건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가구주택도 참고적으로 봅니다. 고급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다가구주택이요,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에 포함시켜서 공동주택 기준 274 초과하느냐, 2455 초과하느냐, 2455 요걸 따집니다.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개 주택으로 보고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플러스 표시 봅니다.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골프 연습장, 고급 항공기, 고급 자동차는 살성자산 아닙니다. 별장, 골프장이 살성자산이 골프 회원권이나 골프 연습장은 살성자산 아닙니다. 고급 선박이 살성자산이지 고급 항공기나 고급 자동차 이런 건 살성자산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속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살성자산의 중요 법령을 봅니다. 먼저 1번에 보니까 사정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철도 구분해서 취득하는 중과 적용한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씩 편하게 그냥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둡니다. 2번 주거와 형광펜은 막 줄을 건 아니고요. 한번 이해하면서 주거와 주거 외 용도를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유아유산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가끔씩 휴가철에만 이용해? 그러면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도 뭐가 될 수 있다? 별장으로 본다. 3번 소유자 2위자가 주택을 임차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과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꼭 소유자가 직접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임차인이 내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별장, 고불악장, 고급택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이게 30일이었다가 60일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좌우지간 하여튼 취득세에서는요, 며칠 나왔다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오면 며칠? 60일입니다. 3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일 이내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했다 그러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당연하지. 고급 시장으로 쓰려고 지금 원래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확장용 건축물 취득해가지고 나이트클럽 건물 같은 거 취득해가지고 쇼핑몰로 개조공사하고 있습니다.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6번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역시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병에서 착공했으면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60일 기간 기억하고요. 자, 상소로 인한 경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46페이지 넘어갑니다. 고급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인데요. 여기는 화면을 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자, 고급택은 보세요. 어디서만 중과세 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취득세만 중과세입니다. 다른 세목에서는 고급택이라고 해서 중과세 한다면 틀려요. 특히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어요. 등록면허세에서 별장이나 고급주택 같은 것을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고요.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에서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장이요, 취득세에서는 중과 대상입니다. 역시.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에 4배 합한 세율로 해요. 근데 등록면세는 애초에 중과세 규정 없고, 재산세에서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4% 고율의 세율이 X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저 요약집은 제대로 되는데 여기 PPT가 잘못되어 있네요. 자, X가 아니라 고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몇 프로요? 4%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미 재산세에서 4% 사실성 재산이라고 별장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중과세 했는데 고율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너무 가혹하니까 고율의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별장은 제외하고 고급택은 포함하고, 하여튼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세만 중과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줍니다. 별장과 고급택의 세목별 과세 입장을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6번에 보니까 과밀억제원용 내 중과세입니다. 물론 이런 비교는 이제 7월 12일 날 비교도의 세법 특강을 2회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비교하는 내용만 쭉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들을 쭉쭉 비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7월 12일 날 학원 오셔서 방역 대책 잘 세워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고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시고요. 너무 멀어서 못 오겠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와서 수강하시고요. 46페이지 보겠습니다. 과밀억제원용 내 중과세입니다. 과밀억제원용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럼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몇 배요? 2배 판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과밀억제원용 내 중과세하느냐? 자, 봅니다. 과밀억제원용 내 거기 각주 표시를 보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원용을 말합니다. 산업단지 유축 공업적은 공장 지르한다니까 중과세 제외하고, 또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이제 중과세를 하는데 그때 공장은 도시용 공장은 제외합니다. 도시용 내 필수로 유치되어야 되는 공장은 제외하고 비도시용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하는데, 이때 신설의 요건은 건축물 연면적 각주 표시에 나왔어요. 2번에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신설돼봤자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안 하고요. 증설의 요건도 있는데 증설의 요건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뭐 기존의 공장에서 면적이 20% 이상 늘어나거나 또는 330제곱미터 늘어날 때 330제곱미터 늘어날 때 증설인데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신설, 건축물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한다. 이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신증설하면서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중과세 대상 물건. 신설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것부터 5년 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개장비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밑줄은, 자,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밑줄, 그 다음에 공장용 차량과 기계장비 밑줄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신증설하면서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산업단지적 공업적 제외고, 비도시용 공장이 한다는 거, 도시용 공장은 제외한다는 거, 자, 신증설하면서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시행규칙 내용인데 이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 자, 요건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볼게요. 여기가 과밀억제원역입니다.
이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공장이 신설 증설되면 그러면 인구 집중 경제력 문제 심화되고 교통 환경 문제 야기되고 그래서 중과세를 하는데요.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여기가 서울입니다. 자, 그럴 때 과밀억제 내에서요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합니다. 주인만 바뀌었어요. 새롭게 과밀억제 권역으로 인구 유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중과세 안 해요. 승계 취득은. 과밀억제 내에서 공장의 업종 변경, 치약 만드는 공장인데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해요. 새롭게 과밀억제 권역으로 인구 집중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인만 바뀐 거고 하는 일만 바뀐 거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 내에서 내로의 이전 공장이 자 새롭게 과밀억제 권역으로 인구 집중 없잖아요. 내에서 내로 이전하는 거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여기 있던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있죠?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합니다. 서울은 인구와 경제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밀억제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중과세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이해하시면서 눈에 익혀두면 됩니다.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 주인만 바뀌었어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업종 변경 하는 일만 바뀌었어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당의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의 이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가로 안에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또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 경영하던 자가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내 이전하는 경우 제외. 즉 중과세 제외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이중부정이니까 중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외에서 제외니까 중과세 배제되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서울은 고도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전이라든가 타인의 소유의 공장을 임차에 경영하던 자가 공장 신설한 날부터 2년 내 이전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중과세 한다는 거. 이런 정도 눈에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리을번입니다. 기존 공장 철거 1년 이내 동일 규모로 재축했으면 새롭게 인구 유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안 해요. 눈에 자꾸 익혀둡니다. 미음번 공장 설립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나중에 행정구역이 변경돼서 대도시로 편입됐어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고요. 또 비읍번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경과된 후 공장 신설 증설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령 해석의 반대로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한다는 얘기죠.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을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이런 경우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양가로 2번입니다. 과밀억제 내 중과세 두 번째입니다.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 화면을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자, 과밀억제 내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지점이나 분사무소용은 아니에요. 또 사업용 부동산이어야지 비사업용은 안 되고 이때 부동산 취득은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새롭게 인구입이 있다고 봐서 중과세합니다.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할 때는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인구입이 없으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둬야죠. 자, 이런 것들 눈에 익혀둡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탁법에 따른 맨 마지막 46페이지는 읽어보면 돼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포함해서 이제 부동산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참고 들어보시고 신탁한 부동산도 포함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점용 분사무소용 안 돼요. 비사업용 안 돼요. 또 떡하니 짓거나 늘려야지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축과 증축에 한해서만 중과세 한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둡니다. 그러면 대개 과밀억제 내 중과세 이런 것들은 아주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가끔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 정도 알아두면 퍼펙트합니다. 기본세 보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47페이지 7번 봅니다. 대도시 내에서의 중과세 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도시 내 중과세 하느냐? 자, 양가로 1번 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의 동그라미죠.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네요. 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하거나 지점분사무 설치의 동그라미죠.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네요.
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했던 거라며 함에 따라 밑줄이야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각주 표시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그냥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 봅니다. 대도시,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과미력 적용된 공장 신증설과 사실은 중복이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걸 설명하려면 이게 이제 어려워져요. 그래서 중과 대상 물건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 동시 적용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대도시 내 공장 신증사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고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양가로 3번이 시험에 이미 나왔고 등록면허세하고도 연결해서 또 나오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양가로 3번에 별표시를 하시고 특히 잘 보셔야 돼요. 이 동네에서는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요. 먼저요. 동그라미 1번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매출입니다. 그래서 기본세에 보면 한 44개가 쫙 나와 있어요.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 한 44개 정도가 쫙 나와 있습니다. 44번까지 쫙 나와 있는데 등록면허세하고도 똑같아요. 연결되는 건데 어떤 것들이냐. 대도시에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업종들이에요.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회기반시설 사업, 유통산업, 의료, 금융업 이런 게 나왔는데 할부금융업,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 의료 이런 건데 이런 것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에는 병원도 없고 은행도 없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농수산물 유통센터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자 1번도 미출이고 2번도 미출입니다. 사원에게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예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중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때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제가 왜 안 적어드리냐면 적으면 또 외울까봐 여러분들이 적으면 외울까봐 안 적어드리는데 그냥 60제곱미터까지 시험에서 바꿔서 안 나오니까 그냥 제가 적어드리진 않고 참고적으로 하여튼 사원에게 분양 또 임대할 목적의 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일정한 공동주택 주거용 부동산 취득할 때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별표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슬쩍 이제 중과세 한다고 속여요. 그래,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개념 플러스 동시용되는 경우는 전혀 그냥 모르셔도 돼요. 혹시라도 시험에 한 번도 지금 동시용되는 것은 2011년 이후에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혹시라도 나왔을 때 만약에 나왔을 때 그냥 면피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 책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나올 가능성 극히 낮고요. 문제 내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설명했더니 역효과만 나요. 그래서 알 필요도 없어요. 자 이렇게 요 정도 과밀공개 중과세, 대도시 중과세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고득점을 위해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08번 취득세 세율 적용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그 고득점을 위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고득점은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근데 한번 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토지나 건축물 취득한 후요 5년 이내요.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골프장, 고부락장 같은 사실상산이 돼요.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용도 변경사에 착공해가지고 이게 별장, 고부락장 같은 사실상산이 된다거나 또 과미력구역 내에서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나 공장 신증설이 된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지 건축물 취득 후 이게 5년 내 사적재산이 되거나 과미력구역 내 중과 대상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를 중에서 취득세를 추정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중과세를 적용하니까 사성재산이 됐으면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율,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 4배 합한세율. 만약에 과미력형내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과미력형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표를 보니까 취득 후 5년 내 용도변경에 착공했다 전체 가액에서 중과세를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취득 후 5년 후에 용도변경에 착공했을 때는 중과세 적용 없다는 얘기고요. 물론 거기 추가납부세 계산해가지고 물론 표준세율로 처음에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낸 거
기납부색, 토지건축물 취득시 낸 것은 뺍니다. 중과세를 중에서 추징하면서.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양가로 2번을 보는데요. 자, 양가로 2번 보는데 어떤 거냐면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해서 고급주택, 고불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살성산인데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축, 개수해서 살성산이 됐어요. 그럴 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이용합니다. 전체 가액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원래 이게 원래부터 살성자산이었거나 아니면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이게 증축, 개축 등을 하면서 증축 등을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처음에 일반 건축물이었을 때 가격이 만약에 3억이었어요. 근데 증축, 개축, 개수해서 고급주택, 고불악장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 전체 가액 10억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 얼마? 7억. 증가된 건축물 가액 여기다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중과세하는 거지 전체 가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거기 교재를 한번 보시면 그 표를 보니까요. 건축물 등을 토지 건축물 듣고 5년 내에는 전체가 중과세를 추징하고 아까 양가로 1번 내용은요. 근데 만약에 건축물 등을 증축, 개축했을 때는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입니다. 전체 가액이 아니라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전체 가액이 아니라 원래 살성산인데 건축물 증축, 개축, 개수했다. 그럴 때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 중과세하는 거고. 토지 건축물 취득후 5년 내 용도병사에 착공해서 살성산이나 과밀평 내 중과세 대상이 되면 해당 중과세로 추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49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자, 49페이지 양가로 3번 어떤 내용이냐면요. 길게 나와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한번 이게 편하게 한 번씩 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타인의 갑이란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란 이거 주택이 아닌데 공장인데 을이란 사람이 갑의 토지 위에 공장입니다. 굴뚝이 전기나 공장을 을이란 사람이 공장을 신증설했습니다. 그러면 공장 신증설한 자와 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자, 이랬을 때 누구한테 중과세할 것이냐 그런 건데 누구한테 중과세냐면 이 토지 소유자, 사업용 과세물의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합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지 뭐.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밀평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그 누구한테요?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 신증설한 것으로 보아서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바꾸면 뻔하지.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 아닙니다.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이 그림만 머릿속에 한번 담아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증설에 착수한 날까지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물건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렇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08번 취득세 세율 적용은 시험에서 거의 나오진 않았는데요. 한 번 정도 그래서 안 나왔었으니까 한번 보면 됩니다. 차이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이게 살성재산이나 과밀평 내 중과 대상이 되면 해당 중과세율로 추징하는데 전체가액 중과세를 추징한다. 양가로 2번 원래 살성재산인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해서 살성재산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해당 건축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중과세한다. 자, 공장 신증설한 자와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누구한테?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한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4번은 맨날 본 거예요.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더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 제7절 취득세 부과징수 이것도 별표 3개입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부과징수는 뭐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뭐 시험에 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항상 뭐 거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항상 그걸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수님 면세점이 먼저 나와버렸는데 아까 문제도 있었는데 사실 문제도 한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답을 미리 보여드렸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취득세 다음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표준세를 적용하며 그 표준세율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자체 장이 조례로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감정할 수 있습니다. 일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적자 중 200km 이하 소형은 제외하고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급택이 된다. 아까 엘리베이터는 다른 곳과 달리 수영장이나 에스컬레이터와 달리 시가순액 6억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사치성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원칙으로 표준세율과 중과에서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입니다. 과밀옥정 내 공장 신증서를 위한 사업용과실물건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에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로 적용합니다. 5번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이긴 한데 얘는 뭐예요? 의료.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대도시 중과 제업종이잖아요.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니까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7절 취득세 우리 부가징수로 가겠습니다. 취득세 부가징수를 보시니까요. 취득세 부가징수 먼저 납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지방세는 납세지가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물건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여튼 취득자 주소지 아닙니다. 하여튼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2번 골프, 승마, 콘도, 종합수익시설, 요트회원권 이런 회원권 애들은 그 시설 소재지입니다. 그 시설 소재지. 골프회원권, 골프장 소재지, 승마회원권, 승마장 소재지. 이렇게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동그라미 4번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재지를 어떻게 한다? 안분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납세지를. 그래서 어떤 토지가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토지가 만약에 어떤 토지가요.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한다. 어떤 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합니다. 그랬을 때 취득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했습니다. 나온 세액을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이잖아요, 취득세. 그럼 어느 부동산 소재지의 취득세를 낼 거냐?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의 토지 시가순액을 산정고시할 것이고 성남시장도 자기 관할 구역의 토지 시가순액을 산정고시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한 곳에 세액을 몰빵하지 않고 이 과세표준을 시가순액 비율로, 시가순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면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해서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신고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면 소재지별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어떻게 안분 계산하느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안분 계산하는지 각주 표시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취득 물건,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밑줄이고 또 각주 표시, 같은 취득 물건이 2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여기 포인트죠?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순액 비율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했으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들이 면적 비율 X요. 이 시가순액 비율에다가 면적 비율 X 해놓으세요. 시험에서는 뻔하지 뭐. 면적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계산한다. 아닙니다. 면적 비율 아니고 뭐다?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신고납부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니까 신고납부.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취득일로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납부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그 각주 표시 2번을 보니까 60일에 증여로 인한 취득도 며칠이요?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이 있을 때도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에 신고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이거 중요한데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이거 희한하게 시험에 안 나와. 이거 나올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된 걸 완납했다 그러면 그 허가일 또는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 축소가 있으면 축소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밑줄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요. 자, 여기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했을 때. 근데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입니다.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완납이 됐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언제부터가 포인트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하면 언제부터요?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런 거지. 이거 시험에서는 양도세고 헷갈리라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뭐 2개월 아닙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고 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아닙니다.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취득할 때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됐다.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이라는 거 우리 계속 배워왔습니다. 이거는 자 넘어갑니다. 50페이지로 갑니다. 50페이지 보시니까 동그라미 2번 상속에 의한 취득입니다.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했다. 취득세는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상속 개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면 2020년 4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면 2020년 4월 10일로부터 6개월 10월 10일이 아니라 상속 개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10월 31일을 그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플러스 외국 표시 보니까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몇 개월이요? 9개월 내.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도 외국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자 도장을 못 찍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내 이렇게 신고 납부합니다. 기간을 더 줍니다. 니은번 유증이나 사인증에 의한 취득은 역시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니까 사인증여 내가 죽으면 줘라 계약하고 이런 거니까 이런 것은 상속과 같이 취급합니다.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위 동그라미 1부터 2까지 신고 납부기한 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 등기등록 신청서 여기 포인트입니다. 언제까지요? 등기등록관서에 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등록을 위한 재산일 때 부동산 같은 것은 자 그래서 등록관서에 접수하러 갈 때 지자체 취득세를 낸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야지 취득세 지자체에 낸 영수 안 갖고 가면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등기등록을 유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리 내고 취득세 지자체에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서에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양가로 3번입니다. 추가 신고 납부요. 자, 추가 신고 납부는 어떤 거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요. 당해 과세물건이 처음엔 표준세를 대상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중과세를 적용 대상이 돼요. 그러면 밑줄입니다. 중과 대상이 되는 날보다 며칠이요?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방. 30일이었다 60일로 바뀌었어요 작년에. 하여튼 30일 하면 일단 틀리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60일 내에. 중과세를 중에서 산출한 세계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표준세로 세금 낸 거는 공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 공제할 때 가로 밑줄입니다.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금액을 세구로 해서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추가 신고 납부가 안 나왔다. 취득후 중과 대상이 됐다. 자 며칠? 60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의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요.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바꾸면 여기서 바꾸니까 요거만 딱딱딱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처음엔 지방세법 다른 법령에 의해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았다가 나중에 이게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또 밑줄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 또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당해 과세 표준의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을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 그 다음에 경감받은 게 이미 납부한 세 공제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아요. 60일 가산세 제외, 그 다음에 신고납부입니다. 추가 신고납부. 아셨죠 여러분? 이거 확인하고 포인트.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위임징수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인데, 특별시공학도인데,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인데, 실제적으로는 도세징수 위임규정에 따라 집 가까운 데를 분류하고 시구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제출하고 있다는 얘기. 납부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봅니다. 51페이지 면세점입니다. 자, 면세점인데요. 자, 면세점인데 먼저 면세점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해야 하나요?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50만 원일 때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지건축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관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에 토지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 적용한다. 이건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바꾸기도 애매해요. 그냥 옳은 지문으로 보시면 그냥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취득세 면세점 규정이 취득 가격 50만 원 과세하지 않는다. 이 규정만 있고 여기 그 이어지는 요 규정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들이요, 이게 1필의 토지예요.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인데 일자면 요만큼만 먼저 취득해요. 취득 가격 50만 원. 면세점 규정 받고요.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 취득합니다. 요만큼 48만 원. 또 얼마 있다가 요만큼 50만 원. 그래서 야금야금 계약서를 이만큼 쓰겠죠. 50만 원치씩만. 자, 그래가지고 면세점 회피하는 걸, 규정을 악용해서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 토지건축물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면 이것을 각각 전후에 취득을 1필에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해요. 하나의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48만 원 취득세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잔머리 굴린 걸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한 번만 그냥 이해해 두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양가로 6번 가산세입니다. 취득세요.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그 징수 방법이요.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합니다. 취득일로부터 몇일이요? 60에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있었을 텐데 또 세금을 미납부해요. 그럼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요.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 징수가 되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요약집을 봅니다. 51페이지 요약집. 일반 가산세입니다. 지역번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적용됩니까? 40, 20, 10%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 75% 한도 내에서 1일 0.02% 적용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약집이 없지만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원래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의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그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가산세부터는 아까 과세권자 가산세부터는 요거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가산세부터는. 그럴 때 어떤 때 일반 가산세 적용되느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 이거 하고요. 요게 니은번이 올해 이제 추가된 건데요. 요 니은번 때문에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니은번은 뭐냐면 앞에서 제가 얘기한 건데 우리 과세표준 아까 결정할 때요.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에 이미 확인되는 경우. 아까요. 시가 순회구이나 또는 사실상 취득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해가지고 취득가격이 높은데 시가순액이 못 따라오니까 신고를 안 해가지고 과세권자가 계산한 세금에다 가서 합해가지고 고소 보냈는데 결정해서 부과했는데도 이게 이제 실제 취득가격보다 낮거나 이래서 사람 일부러 신고 안 하고 그럴 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했는데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데 나중에 제대로 검증을 해봤더니 또 아니면 관할 세무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비춰봤더니 이게 허임이
밝혀졌다. 그랬을 때는 그래 허위명이 밝혀지면 그랬을 때 무신고 허위신고의 경우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추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한다. 자, 그래서 신고하지 않거나 아까 그렇게 허위신고한 경우에 자, 요 과세 표준을 허위신고했잖아요. 무신고하거나 그랬을 때도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가산세 42, 10%, 일일 0.02%의 납부불성가산세 적용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허위신고하면 같은 거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중과산세입니다. 취득세는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야. 아유, 그럼 조세 포탈을 작성한 거잖아요.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입니다.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니고 100분의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니은번 주의하셔야죠. 중과산세 제외되는 경우예요.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는데도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다 체크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이에요. 중요한 물건이면 공시방법으로 등기등록을 요구했을 건데 중요한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근데 플러스 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단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식시설, 요트형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취득 후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골프 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과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중요한 물건이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 아니지만. 그 다음에 B번도 미출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이나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자기를 애초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 조세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한다 그러면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니까 자기를 애초부터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나 지목 변경 같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관련 가산세입니다.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관련 증명 서류를 기장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그때 니은번 장부를 기장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법인이 그럴 때는 지자청이 결정한 산출세 또는 부족세, 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하이라이트. 100분의 10% 상당 금액을 증서세 가산한다. 즉 몇 프로 가산세예요? 10%입니다. 이거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 읽어보면 됩니다. 이건 지방세 기본부상 기한후 신고와 똑같습니다. 넘어갑니다. 52페이지. 제척기간도 10년, 7년, 5년 똑같습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하고 뭐가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잠깐만요. 어떤 걸 좀 주의해서 보시냐면 매각 통보에 관한 게 없었죠? 자 여기 한번 봅니다. 매각 등기자료 통보가 없네요. 자 여기 좀 추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등기자료 통보 한번 볼게요. 역시 보시면 한번 봐놓습니다. 등기등록 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요. 다음 달 10일까지 법령인 전원바에 따라 납세에 관한 지자청에게 통보하거나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언제까지요? 10일까지. 한번 봅니다. 이건 등기등록 관서의 장이 통보하는 거니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장식용으로 한번 봐놓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등록 관서의 장이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에 관한 지자체 장에게 그 등기등록의 부분 신청서 이런 걸 통보해줘야 되고 7일 내에. 다만 등기등록 사업을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요. 등기등록 관서에 장이 하는 거니까 요거는 시험에 나와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장식용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음 달 10일까지요. 한번 봐놓고 그 다음에 요 정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5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3페이지를 봅니다. 개념 플러스 한번 보세요. 이건 매각 통보인데요. 이건 등기자료 통보가 아니라 매각 통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통보. 개념 플러스 봅니다.
요건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다음에 당하는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면 매각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이요. 취득세는 전부 다 60일인데 30일 하면 틀리는데 얘만 며칠이에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좀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좀 요거만 좀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30일이라는 걸 좀 주의해야 되는데 한 번 그냥 봐놓으면 30일. 자, 왜 다 60일로 바꿨어요?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이다가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취득세는 며칠 나왔다다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우리 납세무자가 뭐 하는 것들은. 근데 요거만 국가나 지자체가 또는 투자기관이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지자체에게 30일에 통보하는 거니까 이거는 국가 자체는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0일로 요것만 안 바뀌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놓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이 투자기관이 매각하면 30일에 지자체에 통보해 준다는 거. 요것만 30일이고 하여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인데 기간 나왔다. 며칠이다 취득세는 무조건 이제 올해 60일입니다. 다 60일입니다. 나머지는. 자, 요거 빼놓고요. 그 다음에 제8절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보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주식가 됐기 때문에 자 비과세는 다음에 보고 오늘 요까지만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부터는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가요. 이제 어려울 게 없어서 등록면허세나 이런 것들은 쭉쭉 이제 많이 나갈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문제 오늘 하나 풀고 오늘 마칩니다. 복습 겸해서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즉 80%의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X요. 자, 취득세는 원래 취득 후 신고하자 매각하면 산출세 80% 중과산세인데 토지 지목 변경이나 그 다음에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이나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그렇잖아. 아까 했잖아요. 이런 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애초에 조세를 포탈할 수 없으니까 간주 취득의 경우 지목 변경으로 토지 지목 변경 가액 증가,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 등기한 후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요? 등기 등록 관수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취득세를 내고 등록 관수에 와야지. 등기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니까. 등기한 후 60일 내 아닙니다. 등기 등록 관수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접수하는 날까지고. 3번 등기 등록 관수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을거나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30일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까 살짝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다음 달 언제요? 10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세 납부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면. 4번입니다.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취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됐다. 이 추가 신고 납부가 나오면 항상 며칠? 60일. 취득세 30일 무조건 틀잖아요. 60일. 그 다음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 포함한 금액, 제한 금액, 제외한 금액입니다.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예요. 그래서 60일 확인하고 가산세 제외 확인하고 신고 납부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추가 신고 납부가 안 나오면. 그래서 두 개 부분이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수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세에 가산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100분의 얼마예요? 10%입니다. 답이 없네요? 예? 1번이 옳지. 참, 1번이었지, 아까. 아까 이거는 맞다고 그랬죠? 중간산 중간산인데 1번이 정답이고 100분의 얼마? 10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복습을 이렇게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틀린 것들 포인트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잘하셨고 비과세는 다음 주에 보고 다음 주에는 등록면허세 다 보고 재산세 중간까지 거의 재산세 중간까지 거의 다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재산세까지 거의 다 나갑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고기를 드시고요. 하여튼 이게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주변 환경 굴하지 말고 방역 개인 수칙만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 본방 듣는 분들은
인강 본방 사수하시고 여러분들은 학원에 나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